축구에 진심인 4명의 남자들의 고품격 축구 토크 방송 FC 안양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나우입니다. 이윤혁입니다. 네, 축구 지식적인 측면을 맡은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주얼을 맡은 유성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메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역시 비주얼을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성관이가 또 스윗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좀 달달하긴 하죠. 사장님이 없으니까 오늘 개판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진행자가 이 자격박탈 당하기 싫으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장님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떠나셨고 네. 그래서 진행을 제가 맡게 됐고요. 네. 오늘은 송나우의 FC 안양입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야망이 있던 친구였군요. 항상 말하던 거 있죠. 오프닝 토크는 축구 얘기 하지 말자. 네. 우리 딴 얘기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볼 건데 혹시 주제 있으신가요? 이거 뭐죠? 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사실은 준비를 해왔지만 민주주의적 절차상 한번 물어봤습니다. 약속 물어보고 지 맘대로 하겠다 뭐 이거네요? 그렇죠. 최근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지면서 네. 영화계가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송나우의 영화 공작소. 빅4라고 하는 영화들이 나왔죠? 백포, 빅4, 외계인, 다음에 비상소. 하나가 뭐였죠 중간에? 한산? 배워줄 교시? 한산. 외계인, 한산, 비상선언, 그리고 이번에 나올 헌트까지. 헌트. 혹시 내 영화 중에 보신 거 있으신가요? 단 한 개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산 봤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혹시 몇 개 보셨죠? 진행자님은? 저는 비상선언이랑 헌트 볼 예정입니다. 근데 비상선언이 평가들 중에서는 1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 영화다. 뭐 재미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솔직히 예고편만 봤을 때는 한재림 감독? 재밌겠는데? 거기다 출연진도 화려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그죠. 한재림 감독이 지금까지 저희를 실망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실망했죠? 처음 1시간 반까지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재난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 뒤로부터 갑자기 이상한 신파도 아니고 이상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산으로 갔죠. 제가 관람하지 않은 입장으로서 이 여러 반응들이 비상선언을 보긴 좀 꺼려지지 않나. 근데 외계인이나 한산은 좀 개인적으로 사극은 영화관에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외계인이라든지 헌트는 한 번쯤 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산을 본 입장으로서 이런 영화가 명량에 이어서 또 나온다. 명량급이다. 네, 처음엔 기대를 했는데 명량을 저는 그냥 재밌게 봤었으니까 기대를 했는데 주변에는 생각보다 명량을 너무 국뽕 영화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애들이 명량은 아쉬웠죠. 네, 저도 있긴 있었어요. 명량은 그냥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되게 국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약간 이순신은 약간 위대한 사람이다는 맞지만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당시에 끝물에 봤는데 그때 막 이제 제가 알기로 당시 대통령도 관람을 하고 하면서 되게 이제 흥행의 급물살을 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 흥행 1위죠. 그렇죠. 1700만. 네. 극한 직업이 그걸 넘어줬으면 했는데 사실 좀 아쉽죠. 김현민 감독 이번에 이를 갈고 그때 지적받았던 부분을 고쳐서 한탄을 만들어냈는데 평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봤을 때 그 원래 명량을 싫어하던 친구들도 한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한산 원래 명량 때 전쟁 씬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한산에서는 전쟁 중일 때 그때 한국어든 외국어든 일본어든 다 자막을 써줘가지고 이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전개를 하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딱 담백하게 필요한 것만 딱딱딱 보여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명량을 봤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최민식 연기도 되게 좋았지만 사실 유승용이랑 조진웅의 이 빌런 연기도 나쁘지 굉장히 영화를 볼 때 약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뭔가 계속 끌리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사실 매국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살아서 연기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들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빌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변요한 배우가 아마 빌런 역할을 맡았어요. 변요한 배우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죠. 그렇죠. 연기를 되게 일단 잘하셨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약간 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람이 야망이 충분히 있고 명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더라도 매력이 아예 없는 그런 일반적인 뭐 양산형 악당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악당. 그리고 이번에 이순신 감독님도 바꿨잖아요. 이순신 감독님? 이순신 최민식에서 네. 박해일로 바뀌었죠. 박해일로 바뀌었는데 박해일 배우님으로 바뀐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박해일 워낙 배우가 연기를 네. 잘하시니까. 워낙 헤어질 연기를 결심부터 잘하시고 시작해서 2연타. 네. 그리고 또 박해일 배우님이 연기하는 게 이전에 최민식 배우님이 연기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가볍지만 그래도 장군 했을 때 그 위엄보다는 약간 덕장? 인간 이순신의 네, 모습. 인간 이순신의 모습 이런 느낌을 더 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김윤석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김윤석이요? 네. 김윤석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과연 김윤석이 네. 그리는 이순신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녹음일 기준으로 모레 수요일 날 개봉하는 헌트. 헌트는 정말, 네. 이정재가 감독을 맡았죠. 오징어 게임에서 대박을 네. 치고 한 네. 번 더 대박을 노린다. 음. 가장 친한 친구 정우성과. 둘이 존댓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허성씨, 정재씨.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과연 컨셉인지. 사실 그래도 두 사람의 이 우정은, 언제였죠? 태양은 없다. 네, 태양은 없다부터 쭉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두 배우의 케미가 또 기대가 되고, 또 워낙에, 사실 저는 유튜브에서 살짝 예고로 보여주는 클립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실, 과연 이 두 배우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가 저는 되게 기대가 돼서,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좋은 연기를 보여줄지, 저는 사실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정재 배우 너무 매력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뽑혔다고 얘기가 돌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네, 영화 얘기 이쯤 하고 이제 EPL도 개막했으니 첫 번째 코너 주간 EPL로 진행되겠습니다. 주간 EPL. 첫 번째 코너 주간 EPL입니다. 8월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이제 EPL이 개막을 했죠.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개막전으로. 보셨나요 혹시? 저는 봤습니다. 오. 저도 띄엄띄엄 봤습니다. 어허. 저는 PL은 따로 보지 않는 대신 프랑스 슈퍼컵과 리그왕을 보았습니다. 리그왕 보셨나요? 굉장히 새롭네요. 저는 주변에 리그왕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좀 짧게 리그왕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그죠? 어땠나요? 이번에 갈티에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파리가 이제 처음을 맞이했는데 트로피 대 샹피온과 리그왕 첫 경기 원정 경기에서 파리가 두 번을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메시가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2선에서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공격에서 전개가 더 두드러지고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작 과정이 훨씬 더 좋아진 걸 보니까 역시 파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PSG가 클레르몽이랑 개막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시의 오버헤드킥이라고 하죠. 네, 엄청난 골이 나왔고 메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 골 1도움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메시가 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갈티에가 메시를 제로톱으로서 포체티노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파리가 사실 비티냐도 영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쿼드 보강도 잘 됐고 거기다가 이제 공격 전개 같은 상황에서 사실 중원과의 역할 분배 같은 것도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좀 지켜보면 사실 갈티에 감독이 향후 몇 년간은 꽤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꽤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파리가 저번 시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확실한 중원 장악이 아닌가 그쵸.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PSG의 이번 시즌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요. 다시 EPL로 넘어가서 개막전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2대0 승리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굉장히 약했던 모습을 보였었죠. 3대0, 2대0 많이 당했었는데 드디어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아스날이 첫 번째 골을 넣고 나서는 저는 팰리스가 꽤 잘 흔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밀프리드 자아가 정말 자아가 살리바의 좋은 수비도 있었지만 사실 베나이트도 그렇고 우측면에서 팰리스 기준으로 하면 좌측에서 굉장히 또 드리블 돌파를 잘 보여주면서 정말 이 EPL의 진정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왜냐면은 B클럽 이적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자아는 자아구나.
EPL에서는 꼭 거쳐가야 되는 심판관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자하의 플레이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팰리스가 전체적으로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 사이에서는 꽤 몰아붙이면서 아스날이 좀 힘들었던 것도 같고 또 압박을 풀어나오는 과정에서도 아스날이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진첸코가 확실히 투입이 되면서 이제 좌측에서 들어와서 빌드업 도와주고 제주스 측면 빠져주고 마르티넬리가 그러면 이제 드리블 돌파해서 들어와주면서 또 중원에서 균열을 내주면서 저는 이런 지점들이 아르테타가 원했던 영입과 사용하려고 했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승리 자체도 고무적이고 나쁘지 않은 개막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입한 제주스와 진첸코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골른 마르티넬리도 좋았지만 사실 이번 라운드 MVP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팰리스의 안데르센 선수라고 보거든요. 기가 막혔어요. 패스를 12개를 꽂아 넣는 거예요. 피렐로의 재림을 봤습니다. 저도 팰리스 경기를 제대로 본 것, 집중해서 본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거 보고, 역시 PL이 이래서 클래스가 높은 리그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중위권 팀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볼 선수가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좀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네. 풀럼이 리버풀의 발목을 잡았어요. 2부 리그의 레반도프스키. 미트로비치가 반다이크를 또 녹이면서, 황희찬에게 녹았던 반다이크가 또 이제 미트로비치에까지 녹았어요. 세 명한테 제껴줬죠, 반다이크가. 황희찬, 페페, 그리고 미트로비치. 페페가 반다이크 제쳤으면 좋은 선수 아닙니까? 한 번 제쳤습니다. 다른 선수를 못 제치고 반다이크만 제칠 수 있는 선수예요. 일단은 플럼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되게 잘 만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연결고리도 잘 만들었고. 잘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크로스를 아놀드를 찍어 눌러버리는 미트로비치 헤더.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그리고 리버풀이 생각보다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이, 티파인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파비뉴가 교체가 될 정도로 사실 전개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자체를 그렇게 잘 푸는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캐리 테트에게 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운영 자체는 안 좋았으나 그래도 뉴네즈가 들어와서 동점골 넣고 누네즈의 골. 살라의 뉴네즈와 겹쳐지면서 넣었던 골 이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리버풀은 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변이었지만 그래도 리버풀의 클래스가 좀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황희찬 선수 경기도 있었습니다. 리즈와의 경기였는데 팀은 2대1로 패배했지만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포덴스의 골이었죠? 네. 제가 사실 그 경기를 제대로 보진 않아서 저도 안 봤습니다. 네, 사실 그때 있었던 다른 경기를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안 봤습니다. 공장 나가 있어서 그때.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 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있었죠. 4대1. 4대1.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어시스트 1개. 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클루셉스키가 제가 볼 때 토트넘 최고의 영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클루셉스키가 온 뒤로 뭔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 이번에도 골 영역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 아마 클루셉스키가 아닌가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사실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되게 볼음만 너무 잘했고 어시스트, 자기 슈팅까지도 너무 잘 가져가줬고, 그 다음에 사실 중원에서는 저는 호이비에르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투박한 선수고, 되게 소튼이 또 특유의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고전을 하면서 호이비에르는 조금 아쉬웠으나 벤탄쿠르의 전개는 좋았다. 그리고 세세뇽이 또 킹갓용 모드를 보여주면서 거의 망나뇽 모드를 보여주면서 골도 넣고 진짜 옵사이드 골 취소됐지만 그것도 되게 침투 타이밍 좋았고 어쨌든 그래서 페리시치가 후반에 좀 나와서 한 30분, 20분 가까이 뛰었나 했는데 세세뇽이 그날 잘해줬기 때문에 페리시치도 일찍 교체돼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고 로메로 늘 좋았고 그 다음에 케인 손흥민은 사실 버로우를 좀 탔습니다. 사실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손흥민 선수도 좋은 찬스를 골키퍼 정면으로 날리면서 되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손케 의존도를 줄이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으로 4대1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콘테가 팀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좀 이따가 언급될 첼시와 2라운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토트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메르송도 되게 좋았어요. 에메르송이 좋아졌어요. 네.
각성을 했나봐요. 네. 저도 토트넘 경기를 볼 때 일단 세세뇽이 헤딩골을 넣었잖아요. 에이. 그게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거를 크로스해서 멀리 보내서 세세뇽이 헤딩으로 넣은 거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3백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지난 시즌에는 첼시에서 되게 많았어요. 첼시 왼쪽에서 올려주면은 리스 제임스가 볼을 패스하거나 바로 슛을 해서 공격 포인트를 쌓고, 그래서 리스 제임스가 생각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았었는데 그런 걸 이제 토트넘에서도 볼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약간 토트넘 이번 시즌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리스 제임스 하면 또 그게 생각나죠. 아스날과 첼시의 루카쿠 데뷔전. 당시에 루카쿠는 정말 좋은 선수인 줄 알았으나 센세이셔널했죠. 네. 그때 이제 홀딩이었나요? 베나이트인가요? 그 홀딩을 녹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원에서 거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루카쿠에게 골을 먹고, 그 두 번째 골, 리스 제임스가 이제 왼쪽에서 크로스를 받은 다음에 엄청난 원더골을 넣으면서 2대5로 승리를 했던 그 경기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아스날은 조금 암울했죠? 네. 그렇죠. 네. 당시에는 안 좋았죠. 네. 네. 근데 상황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첼시. 네. 첼시 경기인데 에버튼을 1대0으로 잡았어요. 이 잡은 건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역시 조신 조르지뉴의 PK골 하나였기 때문에 비록 스털링의 그런 움직임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첼시가 전문 스트라이커가 현재 딱히 누구다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긴다면은 좀 힘들게 이기는 경기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에버튼이 되게 많은 선수가 못 나왔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타운젠드 못 나왔고, 셰이머스 콜먼 못 나왔고, 칼버트 루인, 톰 데이비스, 안고, 뭐 로돈, 알랑 이런 선수들이 못 나왔습니다. 거의 많은 선수, 칼버트 루인도 주전 공격수니까 되게 많이 빠졌고, 이모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하. 고드프리 초반에 나갔고, 그죠. 예리미나도 부상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에버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첼시가 좋은 경기를 펼쳤냐,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쿠레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조르지뉴에게 PK를 헌납한 건 사실이지만, 뭐 쿨리발리도 잘 뛰다가 부상으로 나갔고, 그죠. 그다음에 공격 전개에서도 하베르츠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죠. 진짜 안 보였고, 치렐도 별로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첼시가 가진 선수 퀄리티 대비 조금 아쉬운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라운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토트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음에도 첼시가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좀 불안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번 경기를 통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털링, 쿨리발리가 선발로 뛰었고, 후보에서 브로야, 쿠쿠렐라, 갤러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손발을 맞추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쿠쿠레는 잘했습니다. 괜찮았죠? 네, 잘했어요. 이 정도로 첼시 경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네. 맨유가 졌습니다. 정말 네, 전 경기 전반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경기력이었고, 맨유가 올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자체가 걱정될 만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사실 웨스트햄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상대로 초반에는 그래도 굉장히 항전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맨유의 지금 조직력을 봤을 때, 네, 맥토미니, 네, 정말 좀 많이 아쉬웠고, 프레드도 늘 그랬듯이 볼 배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 모자란 선수라고 생각하고, 레시포드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심했어요. 네, 결정적 찬스도 날려먹었고, 리산드로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데뷔전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테너가 되게 리버풀도 4대5로 프리시즌을 잡고 그러면서 뭔가 전술을 좀 세웠겠구나 했는데, 사실 맨유가 무슨 축구를 하려고 했는지 잘 보이지 않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바날도 프리시즌에 잘했어요. 그래서 에릭센의 롱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페나 레시포드에게 찬스가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비싼 돈을 주고 내려왔던 리산드로나 아니면 저번 시즌에 영입됐던 산초도 사실 이제 활용성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시절에 그 찰랑찰랑한 유망주는 어디 가고 지금 옆에서 계속 크로스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맨유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네. 이 상황에서 호날두까지 만약 나간다면 사실 후반에 호날두가 들어오고 조금 나아졌거든요. 네. 네. 굉장히 걱정되는 네, 맨유였고요. 네. 네. 그리고
홀란드가 드디어 EPL에 등장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2대0으로 이겼죠. 그 경기 초반에는 되게 홀란드가 얼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보통 제로톱은 내려와서 연계를 도와주는데 홀란드가 앞에 계속 머물러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경기를 좀 봤는데 일단은 선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맨시티가 뭐 워커도 그렇고 칸셀로도 그렇고 칸셀로 거의 축신이었어요. 아, 진짜 정말 축신이죠. 들어와서 자기가 다 했어요. 등번호 7번에 걸맞는 선수는 이런 선수다. 역시 럭키 설영호. 네. 설명우가 또 역발 네. 풀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제 김도환 솔직히 나빠되었다. 그렇죠. 결정적 찬스도 만들었고 들어가는 포스트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덕배는 늘 덕배를 했다. 그거 보고 포덴이랑 그릴리시가 조금 비교적 아쉽지 않았나. 그릴리시가 조금 아쉬웠죠. 그릴리시는 너무 측면에 좀 고립이 되어 있었고 사실 홀란드에게 올려줬던 좋은 크로스 헤딩이 좀 날아갔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면 사실 기여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포덴도 원래 왼쪽에서 정말로 뛰는 게 조금 익숙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우측으로 가면서 왜냐면 우측에 마레지가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마레지가 못 나오고 또 교체 투입됐죠. 네. 마레즈가 좀 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서 포덴이 오른쪽으로 기용이 됐는데 오른쪽에선 사실 왼쪽보다 좀 보여준 게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홀란드는 그리고 역시 침투로 만들어낸 엄청난 골. 두 번째 골이 정말 대단했고 첫 번째 골도 딱 파비아스키가 누웠는데 거기서 삭삭 해가지고 이제 아레올라고 누웠나요? 파비앙스키요? 파비아스키. 헷갈리네요 제가. 다른 경기를 봐가지고. 어쨌든 파비아스키가 누웠고, 거기를 이제 오른발로 제끼려는 모션을 통해서 PK를 만들어냈고, PK도 좋았다. 정정하겠습니다. 파비앙스키가 28분에 교체돼서 아레올라가 네, 제가 아레올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레올라를 이렇게 제끼면서 넣었던 페널티킥, 이런 것들이 홀란드가 왜 영입이 돼서 이제 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지, 왜 음란대전이 이제 축구의 미래인지를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경기 영향력만 키운다면 EPL 씹어 먹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제가 홀란드를 무지성으로 빨아줍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다들 무지성으로 빨아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설령우도 생각을 하고 빨아주는 건가요? 당연하죠. 설령우 디발라. 못 참죠. 네. 저는 약간 나우에게 설령우와 디발라가 있다면 저에겐 홀란드가 있는. 홀란드가 이번에 이번 경기 2골 모두 다 빠르게 낮게 깔아차는 슛을 했잖아요. 네. 이게 홀란드만의 전맥 특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이런 걸 하지만 홀란드는 뭔가 특히 더 약간 사이다 같은 슛을 많이 날려주고 홀란드가 슈퍼가 굉장히 좋죠. 슈퍼가 좋은데 그걸 또 깔아서 측면 골대 구석으로 가니까 싹 깔려가는 게 뭔가 공이 가는 것만 봐도 시원해가지고 제가 홀란드를 무지성으로 좋아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빠른 침투 후에 낮게 깔아서 슛해서 넣는 거, 골 넣는 거 거기까지가 완전 저를 반하게 했기 때문에 홀란드 이번 시즌 한 40골 넣지 않을까. 기대치가 크네요. 기대는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홀란드 하면 또 생각나는 골이 파리랑 돌문이랑 챔스에서 붙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음바페랑 홀란드가 처음 붙었는데 그때 이제 왼발로 거의 골망을 찢어버리면서 이제 가부좌 세레모니를 했던 그것도 그때 제가 홀란드 보고 쟤 미쳤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그에 맞게 또 그때는 떴지만 이번에 또 깔아차는 슈팅으로 2개를 만들면서 왜 홀란드가 가치가 높은 선수인지가 드러났다. 마무리도 정말 좋았잖아요. 자, 이렇게 1라운드 EPL 봤는데 개인적으로 베스트 선수나 워스트 선수 한 명씩 뽑아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홀란드가 베스트가 되겠죠? 네, 웬만하면 홀란드가. 네. 그리고 저는 다루지 않은 경기 중에서 한 명을 뽑자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노팅엄이 뉴캐슬에게 졌잖아요. 네. 진짜 딘 앤더슨이 고생했다. 거의 노팅엄의 골문을 본인 혼자 다 지켰습니다. 수비가 다 뚫렸거든요, 사실. 거의 조엘링턴부터 시작해서 칼럼 윌슨 다 갖고 놀았습니다. 알미론도 거의 측면을 쇄도하면서 거의 노팅엄을 반으로 갈라버렸는데, 딘 앤더슨이 정말 맨유의 한때 주전이 될 뻔했던 골키퍼의 클래스를 잘 보여줬다. 정말 하드캐리를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지 않았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란드는 누구나 뽑지만 저는 소외된 딘 핸더슨에게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워스트를 레시포드를 주고 싶네요.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레시포드. 분발해라 임마. 너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많이 당해봤죠, 심지어. 네, 그렇죠. PL이었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축구 선수는 아닌 레시포드. 사람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13일 토요일 다음 주 이제 2라운드 네. 과연 프리뷰 한번 해볼 건데 눈에 띄는 경기로는 먼저 아스날 대 레스터 경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레스터가 1라운드에서 사실 잘 하다가 브랜트포드에게 2방 얻어맞았거든요. 그죠. 정말 매디슨도 좋았고 틸레만스도 좋았고 정말 다 좋았는데 너무 아쉽게 브랜트포드의 또 토니가 또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반 토니가 밀고 들어가면서 골 넣고 또 다실바라는 선수가 후반전에 거의 하드캐리를 하면서 야. 또 이렇게 동점골까지 넣었는데 사실 레스터 시티가 아스날을 상대로 강했나요? 안 좋다가 강했다가 다시 요즘에 안 좋습니다. 사실 바디는 아스날 킬러로 알고 있긴 바디는 하거든요. 정말 아스날 상대로 잘합니다. 아, 근데 또 레스터 시티가 스쿼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늘 이제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악수로 인해서 늘 지적을 받는 팀인데 저는 그래서 조직력이 완성된 아스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아스날과 사실 뭐 카스타뉴도 그렇고 이번에 골을 넣은 듀스보리올도 그렇고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속속 등장해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 과연 누가 이길지는 저는 사실 네이버 승부의 측에 무승부를 걸었는데 아하. 왜냐면은 아스날이 칼이 또 무뎌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제주스는 언제 보로를 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무승부를 걸었지만 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그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되는 매치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스날의 3대0 승리를 생각하고 있고 거의 뭐 레스터를 무시하네요. 네. 네. 아 레스터 굉장히 좋은데 라인업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 오. 사실 레스터가 수비가 별로였습니다 이번에. 이번 1라운드에 별로였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이 잘해야죠. 그죠. 은케티아 언제 벌어져도 안 이상하고요. 프리시즌의 은케티아라면 네, 제주스는 그 한때 이제 기름발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의 제수스라면 프리시즌의 MVP급이었는데, 네. 그리고 사카는 사실 막 몰고 들어가서 해결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은케티아와 제주스가 얼마나 해주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 안필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리버풀과 팰리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팰리스가 지난 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걸 생각해보면 이 경기 모른다. 저는 진짜 모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일단 저는 뭐 두 분 다 혹시 둘 다 모른다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여기서 1라운드 때 리버풀이 비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리버풀은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하필 근데 또 만나는 게 안필드에서의 팰리스. 안필드에서 팰리스를 만났어요. 원래 리버풀이 홈에서 강하니까 홈에서 버프를 받았는데 상대가 하필 팰리스다. 사실 홈 리버풀은 막을 팀이 많이 없죠. 근데 아무리 팰리스가 지난 1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홈의 리버풀,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라운드 때만큼 리버풀이 못한다면 사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비길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 파비뉴도 별로였고 티아고도 패스 이상한 대로 많이 튀었고 핸더슨만 조금 바깥을 했었던 중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에제, 뭐 에두아르, 뭐 윌프리드 자하 이런 선수들이 거의 흐름 타면 장난 없거든요. 이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면 끝이 없고 슈팅도 개쎄요 진짜. 한번 풀리면은 네. 그리고 크필이 압박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피지컬적으로 리버풀 중원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물론 파비뉴가 수비를 잘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압도당하게 되면 사실 탈탈탈탈 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돈을 걸라 하면 리버풀이 걸겠습니다. 네. 와. 사실 리버풀에 안 걸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클럽이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올 거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네. 리버풀의 1대0 90분에 살라의 골로. 살라의 골.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 누네스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누네즈가 또 백킬로 백킬을 2번 성공해서 3번은 넣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건 황희조 선수가 국대에서 백킬 하려다 실패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백킬 자주 하면 안 좋은데 겉멋이 좀 든 것 같아요. 겉멋이 들긴 했고 일단 이정료가 80ml였기 때문에 잘 잘 해야 돼요 일단. 네, 잘해야죠. 해야죠. 자, 그리고 1라운드 쓴맛을 맛봤던 맨유는 브랜트포드의 원정에 떠납니다.
이거 질 수도 있습니다, 맨유. 저 이거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졸전을 벌이면서 좀 경기가 안 좋게 가다가 또 맨유가 호날두한테 한 번만 해줘 해서 교체 투입한 다음 결승골을 넣어서 겨우겨우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호날두가 지금 과연 맨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정신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래드포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오. 이번에 공격이 너무 좋았어요. 레스터전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번 밀고 들어가면 장난 없이 약간 좀 쭉 불도저처럼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진성이 좋고, 노르가레, 이런 선수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반 토니, 은베, 이런 선수들, 거기에 수비에 벤미까지 영입을 했잖아요. 사실 벤미가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왜냐면 레스터한테 많이 뚫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트포드가 꾸역꾸역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이 맨유의 수비, 리산드로와 맥과이어의 센터백진을 그래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맨유가 공격 전개 패턴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기기는 힘들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지난 시즌 185cm의 벤 화이트를 아이반 토니가 망가뜨렸죠. 아이반 토니 너무 잘해요, 진짜. 175cm의 리산드로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걸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다음 라운드 경기죠. 첼시와 토트넘이 만납니다. 큰 게 온다. 저 이거 비길 거라고 봅니다. 오. 그냥 예상일 뿐이고 사실 결정력이 좋은 팀이 이기겠지만 첼시 무딘칼이죠. 중원도 그냥 쏘쏘였고 풀백도 7일 리스 제임스만 고생을 했죠. 사실 계속 여러 포지션에서 뛰면서 7일 안 보였고 하베르츠 마운트 두 선수들은 사실 완전히 고정적인 득점원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벤치 자원 별로 안 좋고 베르너는 이제 라이프치히 히어리고가 떴기 때문에 이제 공격 싸움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첼시가 전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데 거기다 쿨리발리 2라운드에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소르민 케인 한 번 벌어서는 끝도 없습니다. 사실 쿠루세프스키가 크랙 느낌으로 다 뚫어주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연계대 위주의 선수이기 때문에 쿨만 믿고 갈 수는 없고 히샬리송 1라운드 때 안 나왔기 때문에 폼클로 올리는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히샬리송 2라운드도 징계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런가요? 한 라운드 징계 아니었나요? 2개의 징계. 2개인가? 저는 1개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나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EPL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뛴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스마를 쓸진 모르겠지만 비스마가 솔직히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번 경기 막판에 슈팅도 잘 때리고 전진성도 좋고. 근데 호이비에르 벤탄쿠를 또 쓴다면 저는 중원에서 우위를 첼시에 가져가기에는 캉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측면 세세뇽 보록일 수도 있습니다. 에벤소 삼각발이에요. 이거 감안을 해야 되고 수비진 같은 경우는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둘이 서로 지루한 경기 하다가 지거나 아니면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한 방으로 토트넘이 조금 신승을 거두는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 토트넘 승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이길 것 같습니다.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시죠? 준석이가 말한 대로 조금 지루하게 하다가 그냥 누군가가 한 골 정도 넣고 그냥 토트넘이 0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첼시가 베르너도 없고 루카쿠도 없고 그냥 걔네는 골을 넣을 만한 사람이 기껏해야 하베르츠 정도인데 네. 이번에 또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첼시에서 골을 넣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가능성 있는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왠지는 몰라도 누가 한 골은 꼭 넣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손캐 없이 4골을 합작을 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죠. 성관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시즌 첼시에 대해서 좀 비관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확실한 공격 자원의 부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첼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긴 한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토트넘이 첼시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최근에 토트넘이 첼시한테 자꾸 당하기만 했거든요. 맞죠. 지난 시즌에 한 4번 만났는데 다 졌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전 시즌에서도 만났을 때 비기거나 완전히 참패하는 그런 경기밖에 없었던 게 기억나서 이제는 토트넘이 첼시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싶어서 이번이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한 송케가 한 골씩 넣든지 아니면은 한 골 1어시씩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한 3대1 정도로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 골이 많이 터질 것이다. 네, 저는 왠지 경기가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주간 EPL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코너 주간 이적설로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주간 이적설입니다. 오피셜이 일단 먼저 떴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쿠쿠렐라가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팀으로 옮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예. 골 잘 차고 저는 맨시티 갈 줄 알았습니다. 맨시티에 어울리는 선수긴 하죠. 그쵸. 바르샤 유스 출신이고, 펩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지녔는데, 첼시가 지금 수비 뎁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좌측 윙백이랑 스토퍼 같이 볼 수 있는 쿠쿠렐라가 좋은 선택지였고, 사실 쿤데를 놓친 입장에서는 되게 잘 늦었지만 잘 데려왔다. 그래서 쿨리발리가 없는 상황에서 쿠쿠렐라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구의 메카도 첼시로 이적을 했죠. 축구의 메카. 03이네요. 저랑 동갑이네요. 어리네요. 이 바르샤랑도 링크가 있던 선수인데 결국은 첼시가 좀 가져가지 않았나. 바르샤가 사실 20미를 주고 이 선수를 데려올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좀 시급했죠. 그래서 첼시 가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빌라에서 첼시로 간 케이스면 존테리가 네, 존테리. 네, 존테리 같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되게 유망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여준 건 별로 없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느낌이라서. 첼시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죠? 이제 임대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 또 자기들이 돈 주고 사오는 그죠. 네이선 아케 루카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죠. 이제 바이날둠은 이제 AS 로마로 떠났습니다. 커리어가 꺾였습니다. 저는 네. 그죠. 파리로의 이적이 진짜 최악의 수였다. 파리 가서 거의 주사위가 한 2개, 3개 굴려야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인데 주사위 2개를 영국에 놓고 왔다. 거의 이제 나올 때마다 파리 팬들의 욕을 정말 제대로 먹었던 선수고.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함께 손잡고 일단 팀을 비웠네요. 개의 파레데스한테도 밀렸던 리버풀 시절에는 빛과 어둠이었는데 PSG 와서는 똥과 어둠이 됐어요. 그 별명 엄청 웃기거든요. 제가 웃음벨입니다, 정말. AS 로마 가서 무버지가 이 선수를 어떻게 살릴지. 과연 디발라의 충실한 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디발라의 개라는 건 좀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번 프리시즌 디발라와 자니올로의 호흡이 좋습니다. 자니올로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양쪽 무릎이 다 나간 선수가 부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수로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쿤데가 바르샤로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콘테가 레알 갔어야 아니, 했는데. 박수 치세요. 아스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습니다. 라이벌 첼시로 이적을 막아드렸는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치겠습니다. 네. 레알 갔어야 했는데. 50밀의 옵션이 플러스 10밀, 5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딱 원했던 라이트백과 센터백 같이 볼 수 있는 선수이자 이제 크리스텐센, 아라우호, 쿤데 이 3백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상 바르샤가 타겟팅했던 제라르 로메로가 이제 자신의 방송 계정과 이걸 걸고 맹세했던 선수들이 모두 영입이 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행복회로가 좀 돌아가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감페르컵에서 쿤데가 또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6대0으로 이기면서 레반도프스키 MVP 타고 아주 잘 흘러가고 있는데 개막전이 라요 바이에카노거든요. 라요. 기억하기로 라요의 팔카오가 있을 때 한번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요에게. 제가 그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개막전 잡고 빠르게 리그 우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컨텐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향후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팀 내에서의 그런 입지나 위치 그런 역할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은 프리시즌 내내 센터백으로 출전을 하면서 이거는 거의 이게 의견이 2개로 갈렸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거의 압박하는 거랑 똑같다랑 전술적인 실험이었다. 왜냐하면 사비가 대용이 팀에 필요한데 미래는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라포르타는 대용 남아야지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페르컵에선 메짤라로 나왔고요. 일단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나왔고 골도 거의 악에 바친 골을 넣으면서 잔류의지가 좀 강하게 보였는데 인스타에도 계속 바르셀로나에서 좋다, 행복하다, 감페르컵 우승했다 이런 거 올리면서 대용은 사실 선수 본인의 의지가 좀 확고하기도 하고
뭐 첼시든 맨유든 지금 개막전 하는 거 보면 메리트가 없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스날로 와라. 그렇죠. 아스날이 살까요? 아스날 돈이 있나요? 아스날이 물론 대용을 사면 굉장히 좋죠. 4-2-3-1의 왼쪽 필요하지는 하죠. 왼쪽- 자카를 대체하는. 네, 그럼 거의 어. 환상적일 텐데 죽음 문제도 그렇고 사실 아스날 고등학교 바르셀로나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걸로 가겠어요. 네, 대학생이 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안 아, 좋아지는데요. 어쨌든 대용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인데 꼭 전 대용이 행복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용 파이팅! 네, 진행자님 기분 나쁘다고 막 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선수 나왔잖아요? 아, 네. 나왔죠. 네. 램지가 유벤투스에서 니스로 적을 옮겼습니다. 나는 미드필더니까. 아, 램지가 커리어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아쉬워요. 유베 간 것도 거의 뽀장 부리면서 갔는데 조금 유베가 잘 안 풀렸죠? 그죠. 아쉽네요. FA로 갔네요. 램지가 유벤투스에서 계약을 해지했죠. 램지. 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램지 선수는 니스로 옮긴 건 어쨌든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서 월드컵에 나가니까. 월드컵 때문에 옮긴. 네, 그런 것 같아요. 슈마이켈 선수도 니스로 갔습니다. 1mm인가요, 이정도가? 네, 1민.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86이니까, 사실. 그리고 예우를 해준다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슈마이켈은 그래도 레스터에서 한계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죠. 네, 우승 시즌을 함께 했으니까. 네. 우승 시즌을 우승 2번을 다 했잖아요. 리그 우승, FA컵 우승. 그죠. 네. 이 와. 두 개를 다 한 레스터의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니스를 향한다는 게 그것도 뭐 고향 팀으로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니스 프랑스 팀으로 떠나는 거라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슈마이켈은 또 국대에서도 꽤 나름 잘 선방을 하면서 저는 되게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니스 경기를 제가 챙겨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선수 말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86년생이네요. 네. 나이가 꽤 86이면 있죠. 누구랑 동갑이죠? 변요한, 류준열, 아니 배우 말고 축구 선수. 유아인. 축구 선수. 라모스 아닌가요? 라모스가 86인가요? 메시가 87이죠. 맞아요. 네. 메시는 확실히 87. 호날두가 85. 저 그렇게 알고 저 있거든요. 라모스 86으로 알고 있어요. 네. 86 호랑이띠. 아, 네, 라모스 맞습니다. 아, 호랑이띠. 네, 86 호랑이띠. 슈마이켈. 그걸 얘가 알까요? 타이거. 마요랄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헤타페로 적을 옮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저는 솔직히 아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97이면 사실 나이도 좀 차지 않았나요? 나이도 찼긴 했는데 지금 레알이 사실은 남길 사람이 마요랄이랑 마리아노 디아즈 2명 중에 1명을 남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요랄은 그동안 잘 못 봤던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마리아노 디아즈는 진작에 계속 옛날부터 봐왔고 네. 매 시즌 리그골을 보면은 한 골 아니면 세 골이었어요. 네. 그런 애 둘 중에서 당연히 기대할 만한 마요랄을 데리고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마요랄이 떠나고 마리아노 디아즈가 남아있다는 게 그게 걸려가지고 차라리 마요랄이 남고 마리아노 디아즈가 헤타페로 갔으면 어땠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리아노 디아즈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마리아노 디아즈는 정말 축구 선수로서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레알 벤치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요랄이 헤타페에서 임대로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헤타페로 이적을 한 건데 사실 헤타페 입장에서 마리아노 디아즈를 샀을까요? 저는 디아즈가 사실 리옹에서 좀 잘했던 거 말고는 사실 이 선수가 과연 레알에서 무엇을 했는가? 매력적이지 않죠. 엘클라시코에서 메시를 네, 울게 만든 한 골 넣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한 2, 3년 된 얘기고요. 진짜 레알이 생각보다 전체적인 선수 퀄리티에 비해서 스트라이커 자리에 대한 백업이 사실상 없다에 가깝다. MD7은 사실 믿고 갈 수 있는 자원도 아니고 아자르 제로톱 거의 없는 선수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미에서 대체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뭐 첼시의 브로야 데려온다면 한 얘기가 있는데 절대 될 것 같진 않고요. 첼시가 꽉 잡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노 디아즈를 써야 하지 않나 아니면은 굳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센시오를
뭐 올리든가 해서 아센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 마요랄 이적에 대해서 유일하게 장점이라 생각했던 게 레알이 지분 50%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론이요? 네. 판매시 바이백? 네, 바이백. 판매시 수입. 판매시 50%의 네. 가격을 먹는 거. 그게 세론 맞죠? 네, 그리고 우선협상권 같은 것도 있던 걸로 기억해서 뭐 마요랄이 잘하면은 다시 데려올 수 있다. 뭐 마요랄이 잘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 과거 하르바 할 때처럼. 네. 아, 하지만 굳이 보내기까지 했어야 됐나 아.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 아마 본인이 뛰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죠. 축구 선수다 떠야 될 보니까 나이죠, 이제. 네. 네, 이제 한창 뛰면서 뛰고 싶을 나이인데 다른 애는 왜 그럴까요? 네. 아, MD7. 네. 아, 네. 다른 누군가는 안 뛰고 뛰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나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이제 명단에 기재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유니폼만 입고 있어도 행복하다. 자, 베르너가 이제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어요. 라이프치히 때 좋은 기억이 있죠. 베르너가. 네, 거의 분데스리가의 왕이었죠. 사실상 거의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유일한 경쟁자였습니다. 당시에는 홀란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라이프치히가 그때 챔스 4강을 갔었는데 챔스 4강의 주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1920이었으면은 그게 이제 토트넘 이겼던 데죠. 네. 16강에서. 네, 그러면 라이프치히의 최초 4강 주역이 베르너가 맞을 거예요. 과연 라이프치히 가서 과거처럼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요비치가 프랑크푸르트 임대 가서 되게 잘했던 걸로,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당시에 씹어먹던 시절급은 아니더라도, 사실 감독이 다르니까, 그때는 나겔스만이 거의 신들리듯이 활용을 해서, 왼쪽에 공간을 주면서, 거의 이제 활개를 치게 만들고, 골을 거의 팡팡 놓고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사실 라이프치가 테데스코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술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너, 주간 이적설.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소감 어떠셨나요? 우찬이 형이 그립입니다. 우찬이 형이 좀 진행을 잘 하던 거였구나. 우찬이 형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 왜 유재석이 국민 MC인지 알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엔 다시 6명의 풀 멤버로 돌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